여기 보이는 이 글자, 이것이 대전 국립현충원 거기 현판으로 걸려있는 그 현판의 글씨입니다. 이 사연은 알고 있겠죠? 조선일보 그 기사 제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문재인 씨가 이거를 안중근 의사의 글씨로 바꾸게 돼서 매우 뜻이 깊다. 결국 문재인 씨 말은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글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만일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8살짜리 아이에게도 그리고 100살이 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어른들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한글을 참 못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을 못 써도 어떻게 모음, 자음 이런 것의 모양도 몰랐을까? 이게 우자가 이런 우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충을 보면은 접혀갖고 어디가 일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문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실수해서 쓰고 마지막에 니은자로 땜질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현 할 때 히읗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갈콜입니까 이게? 무슨 글자가 이 모양이냐.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보이죠. 어떻든 문재인 씨는 이게 아주 뜻이 깊다. 안중근 의사의 글씨다. 뭐 글을 아무리 개발내발 써도 사람이 좋으면 된다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안중근 의사가 글씨를 꼭 무슨 일본 초반 말아놓듯이 이렇게 썼느냐 아니면은 여자아이들 글씨 같다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글씨다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을 채택하기 전에 전체 국민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물어봤다면 이거 현판에 걸어도 좋겠느냐 그랬다면 아마 이게 글씨냐 하면서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글씨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는 저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가 아니다. 글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글씨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번 쓰면 이것을 복사를 해도 원본과 사본이 있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그 현판에 붙여놓은 것은 안중근 서체다 하는 겁니다. 서체는 무엇인지 알고 있죠.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어서 이 서체는 이 서체를 만드는 기술만 인정을 해주지 100번을 써도 100번이 똑같습니다.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글씨가 아닌 겁니다. 글씨는 한 번으로 완성이 되고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이고 그러면은 이 서체라는 게 무엇인가? 서체는 우선 안중근 의사가 이거 서체 만드는 기술 없었겠죠? 안중근 의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체 기술자가 만들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뭐 서체 기술자, 서체 제작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언제 만들었을까? 언론에 보도가 됐죠. 우선 1차 이것은 그 GS 칼텍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 개발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안중근체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 이런 이제 시가 있는데 장부가의 육필에서 결국 직접 썼다 이런 것이죠. 육필에서 발췌를 해서 재해석을 해서 조합형 글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 나오죠. 조합형 글꼴. 글꼴은 어떤 형태를 말하죠. 글씨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기로 하죠. 안중근 의사의 장부가라는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혹은 시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을 표현할 때 무슨 가사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가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육필이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육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안중근 의사가 직접 썼다고 인정받은 그런 그 문서라고 할까?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 치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것을 발췌했다. 발췌라는 것은 골라냈다 이런 뜻이겠죠. 다른 문장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개, 장 이렇게 주워 모아서 발췌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또 발췌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안 나죠. 재해석을 했다. 이거 뭐 이상하다. 그렇죠. 안중근 의사 불러 앉혀놓고 현충문 쓰시오 해서 써서 갖다 붙이면 이것이 세상에 흔하고 흔한 현판 쓰기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현충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살다가 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것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요새 뭐 이런 별 그 궁색한 짓들을 하는데 과거에 미래의 작품을 썼다 하고 갖다 붙이는 거 그거 가짜죠. 원래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하고 있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발췌를 한 다음에 재해석을 했다. 여기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글자를 재해석할까? 그렇죠. 본인의 글이 어떤 일정한 각도와 일정한 간격으로 쓰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봤다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서체 기술자가 재해석을 했다. 해석을 했거나 말았거나 만든 사람은 서체 기술자다. 분명하죠. 그래서 만든 조합형 글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1차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 그 2차 안중근 서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것은 바로 2차인 것이죠. 이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GS 칼텍스가 개발한 이것도 지금 무료 배포를 하고 있고 이것도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현충문이라는 글자를 이쪽 1차 개발한 것을 가지고 보면은 그래도 좀 보기가 낫습니다. 약간 힘도 있어 보이고 서체로선 이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쪽으로 바꿨다. 뻔하죠. 왜 그런지. 이 안중근 서체의 2차 이쪽은 안중근 숙모회 이쪽하고 또 다른 곳 한 군데 하고 해서 KC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중근 숙모회의 지금 이사장이 김황식 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을 뒤이어 여기서 만들었다. 그럼 기술 탈취냐?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술 탈취냐? 알 수 없죠. 근데 이것은 뭐 같은 그 상하관계라든지 그런 업체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권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결국은 힘 있는 자가 끌고 가서 이익 봤다. 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쪽이 보기 나으니까 이쪽이 글씨가 엉망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2차 안중근 서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2019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가 이번 이 서체는 국가보훈처 정부가 바로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크죠.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내용을 동아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이죠. 보훈처가 한 것은 10월 26일 이날이 안중근 의거 110주년 기념식에서 이 서체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서체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중근체는 안중근 의사가 자필로 남긴 장부가 의 원본을 토대로 한글 필적을 추출해 제작한 서체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그 현충문이라는 글자가 최소한 현, 충, 문 따로따로는 안중근 의사가 썼다고 믿는 국민이 상당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서체다. 그리고 제작한 서체다. 지금 안중근 의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안중근 의사와는 관계없는 게 이번 서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자필로 남긴 장부가의 원본을 토대로 거기에서 한글 필적을 추출했다.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죠. 한글 필적은 한글에서 추출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장부가는 한글로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한글로 된 장부가가 그 원본이냐? 이거 증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증명한 바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 파일은 있는데 증명한 바가 없다.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원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장부가 원본을 토대로 한글 필적을 추출해서, 만일 이게 한글이었다면 여기 한글을 안 써도 되겠죠. 그냥 추출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됐을 텐데 한글 필적을 추출했다는 것은 한자를 보고 한글 필적을 추출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원본 여부가 증명이 안 된, 우리가 한두 번 봤던 그것을 보고 추출을 했다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글의 원본이 있는가? 이 부분인 것이죠. 원본 여부. 이거 증명해라. 그러니까 언론사가 증명을 하든지 정부가 학계의 도움을 받아서 증명을 하든지 하여튼 증명해라. 새로 증명해라. 그냥 돌아다니는 거 그거 믿어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이고, 이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글 원본이 한글 장부가가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기로 합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글 장부가 이것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 분석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문점은 다 짚어보자. 그러면 되겠죠. 지금 이 안중근 의사 승모회라는 데를 보면은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그 장부가라는 시다. 여기 보면 작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짜. 시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좀 흐릿한데 이 부분을 보십시오. 만세, 만모세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우리가 요즘 똑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쓰죠. 중복을 표시할 때. 이렇게 쓰던 것이었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 만만세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설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일제시대 이후에 요 표기, 요것이 수입이 돼서 해방 직후까지 상당히 널리 쓰였었다. 시기적으로 가까운 예라면 서울대학교의 교가 악보 원본에서도 씩씩하게를 이거하게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 표기를 썼다 하는 것은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일제 잔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이거 지금 이 장부가가 있는데
한글 장부가는 공식 문서에서는 지금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였는가를 소개를 하죠. 이것이 아니고 우선 그 얘기부터 합시다. 이거 여러분 보면서 뭐가 이상합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거 친필이라고 그랬죠. 육필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참 특이하게도 까만 종이를 구해서 하얀 글씨를 썼구나. 그렇죠. 이제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수로 까만 종이에다가 흰 글씨를 쓸 것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결국은 그 비석 이런 데서 탁본을 뜬 거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아니면 요즘에 만들었던가. 요즘 기술로는 가능하죠. 흰 글씨 만드는 거. 그냥은 1909년 뭐 이런 때에 까만 종이에다 흰 글씨를 쓴다.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육필 원본이다 한다면은 이거 참 기괴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이제 딴 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사편찬위원회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 그리고 통감부 문서 중에 이게 통감부 문서 제7권 거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안응칠 작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일단은 이건 별로 그 설명의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좌우가 내내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은 이 문서가 뭐냐 그건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이게 그 아카시 모토지로 라고 하는 그 군인이 되겠죠. 이 사람이 이시즈카 에조 여기에 올린 첩보 보고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시즈카 에조라는 사람은 그 명성황후 그 시해 사건 그거를 기록한 사람으로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악명 높은 인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걸 첩보 보고서를 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유죄다 해서 법정으로 가게 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를 죽인 그런 무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안중근 의사의 시, 여기에 지금 장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게 통감부 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재판 공판 문서 거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까지 계속 나왔던 것은 이한씨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석판의 시가 아니고 이 시가 재판정에까지 가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고 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옛날 신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1956년에 그 신문에서 안중근 의사가 장부가라는 글을 썼다 하면서 바로 이 문건이 나옵니다. 한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62년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알려져 있었고 1962년 공판 기록 일제 공판이 되겠죠. 이 공판 기록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벌써 한참 뒤니까 이 한시에다가 한글 번역문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상하다 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1962년에 안중근 의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 일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꿋꿋이 싸웠는가,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뉴스인데 이때 이한시의 한글 번역문을 실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글시가 있으면 당연히 한글시를 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시를 번역하는 것은 그 의미 전달이 많이 떨어집니다. 본인이 이게 내 생각이다 하고 한글로 쓴 거기에 이제 온갖 정서가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한시 번역문을 실었다. 이제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1962년까지는 한글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숙모회에서 까만 바탕에 글씨를 내놓고 그리고 이게 안중근 의사의 유필이다. 뭐 언론에서도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석이 왜 어떻게 나타났을까? 역시 옛날 자료, 그 언론사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76년 남산에 이 장부가 안중근 의사의 장부가를 새겨 넣은 비석을 세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석에 누군가가 새겨 넣었겠죠. 뭐 잘해봤자 안중근 의사 본인의 필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뭐 비슷하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976년에 안중근 의사가 직접 비석 새기지 않았으니까 제 비석이 한번 나타납니다. 뭐 그것을 탁본을 떴다.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95년 독립기념관에 이 장부가 이때는
비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을 새겨 넣었다. 그것을 전시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설치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옮겨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이 까만 바탕,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한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더 생기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안중근 의사 숙모회에서는 이거 육필이라고 안 합니다. 그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다른 데서 5만 군데서 육필이다 그러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것을 하얀 줄쳐진 이 통관부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이런 줄쳐진 데 한글로 쓴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까만판에 있는 것도 봤고 일본 통관부 문서도 봤고 그게 다 한자였다. 이것도 보았죠. 그 다음에 언론 보도한 것들을 보니까 일단 확인된 것은 4건 중에 2건은 한자 확실하고 나머지 2건은 말이 없는데 비석에 새겼다. 현재 비석에 새긴 것이 나와 있는 것은 까만 판에 나와 있는 한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 통관부 문서로 있고 이게 이제 재판 공판전까지 간 그것이 한자입니다. 한자 장부가. 그리고 우리 동아일보라든지 하는 신문들이 56년, 62년 이때까지도 그냥 한자 장부가만 소개를 했다. 그 다음에 한자인지 뭔지 모르는데 비석을 새겼다고 말한 뉴스가 2건이 있다. 그런데 이 비석에 새긴 것이 결국은 탁본식이 돼서 바탕이 까맣게 검은색인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이 바탕이 까만 거 이것을 안중근 의사 숙모회에서 이게 안중근 의사가 쓴 장부가다 하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숙모회에서 올려놓은 거 한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거 찾아보면은 숙모회에 쭉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중근 의사가 직접 썼다 하는데 한글 거기에 올려 있는 거 없습니다. 빠뜨렸으면 지금이라도 챙겨 놓으라고 해야겠죠. 김왕식 씨한테. 이런 겁니다.
나와 있는 거라고는 한자밖에 없고, 또 이번에 이 안중근 서체 만드는데 직접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숙모회 내놓은 거는 비석 찍어낸 거밖에 없더라. 이상하죠? 그러면 한글 장부가는 어디 있는가? 과연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없으면 가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숙모회에서 쓰고 있는 이것이 별도의 어떤 출처가 증명이 안 되면, 출처 증명이 한자도 증명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일본 통간부 문서를 새겨 넣었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자로 된 장부가는 전부 일본 첩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게 원본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거 심각하죠. 이 첩보 보고서 쓴 사람 일본 군인이고 일제 군인이고, 이거 통감부에서 이거를 보고 받았고, 결국 일본인의 글자, 그것을 가지고 그걸 이제 소중하다 하고 또 받들면서 이번에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해서 안중근 서체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걸었다. 이 경우 그렇게 갑니다.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 일본군 또는 일본군 군속, 대체적으로 말해서 바로 안중근을 죽인 자의 글자를 문재인 정부가 돈 들여서 서체 개발하고 그거 갖다 걸어놓고 앞으로 대대로 이 한국 민족이 그거 숭배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일본이 참 좋아하겠죠. 한글 장부가가 있느냐? 그것이 안중근 의사가 쓴 거냐? 하나. 그 다음에 숙모회에서 지금 바탕이 까만 종이가 아니죠. 왜 까마냐? 그거 출처가 통감부 거냐? 그리고 이전에 우리 언론을 보기에는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감부에 있었던 이 한자 장부가 그게 안중근 의사 거다 하고 보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국민이 인정할 만한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진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현재 나와 있는 장부가라고 하는 그 한글 이미지 파일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진위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게 고작 이거다 하는 것이죠. 여기 글자가 한글이 한 200자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장부가라고 하는데 있는 200자, 이것이 진짜라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글자라면 요거는 진짜겠죠. 그런데 이번에 전체 그 서체 개발한 게 2350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150자는 이쪽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컴퓨터 서체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집어내서 소위 말하는 집자 해가지고 썼겠죠. 근데 이거 못한 겁니다. 못하고 이 서체에서 가져가서 프린트해서 붙인 것이죠. 여기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100% 안중근 의사의 그 글자 아니다. 컴퓨터 서체다. 친필 아니다. 가짜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 학계 자신들의 그 전문직을 걸고 이거 밝혀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밝혀줘야죠. 어떻습니까?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에 그게 맞다 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유한하고 사실을 추구하는 이 전문성의 문제는 영원하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집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집자. 이 현판 해가지고 말이 많죠. 집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물망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채집합니다. 그렇죠. 식물도 채집하고 곤충도 채집하고 또는 그 밭고랑에 이렇게 추수한 뒤에 가가지고 어디 떨어진 거 없나 하고 줍는 이삭줍기. 바로 이런 것이 이 속에 글자가 들어가면 그게 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현판을 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정자가 내 것이면 내가 현판을 달겠죠. 그러니까 이 정자의 주인 혹은 주인격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이 현판을 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씨를 그렇게 잘 못 써서 멋진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글씨쟁이, 글씨장이를 부르면 되겠죠. 장인을 부른다. 기술자를 부른다. 그러면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문 제작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대전 현충원. 여기에 현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주인인 경우, 주인격인 경우, 아니면 글씨 장인,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글씨 기술자. 그러면은 먼저 안중근 의사가 글씨 장인이 아닐 거다 하는 거는 지금 이 대전 현충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글이어야 한다. 이제 한글 세대여야 유리하겠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안중근 의사는
한글로 뭐를 남긴 것이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장부가 한글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증명하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못 봤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한글 남겨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 한글 잘 쓰는 글씨 장인, 한글 기술자 이게 될 수 없겠죠. 물론 안중근 의사가 한글 잘 못 쓴다 해도 그건 죄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보게 되면 그 훌륭하다는 안중근 의사가 한글은 몰랐나 봐. 이렇게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다. 그 시대는 한자로 그리고 실은 일본 글자도 많이 쓰던 그런 시대여서 그래서 한글을 쓸 일은 별로 없었다. 그 숙모회, 안중근 숙모회 가서 보면은 거의 없어도 그 한자로 쓰고 심지어 프랑스 신부하고도 한자를 그 신부한테 보내는 것도 한자로 쓰고 전부 한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은 숙모회 내에는 걸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글을 잘 쓰는 기술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배제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의 글자를 집자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좋은 글씨 아니면 차라리 내가 쓰지 집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자는 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잘 썼다 하는데 잘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인들을 보면은 한자건 한글이건 그렇게 아름답게 쓸 수가 없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안에 찾다 보면 한글도 아주 반듯하게 그냥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런 원본들이 거기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자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글은 보지도 않고 믿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한글 집자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장부가 한글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글씨도 아니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가 대전 현충원의 주인인가? 이제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그 대전 현충원의 도움을 받기로 합시다. 국립대전현충원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시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1979년 4월 1일부터 공사를 본격 착수해서 1985년 11월 13일에 준공을 합니다. 85년에 준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을 거기에 모시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 순국 선열을 여기에 모시고 생전의 업적을 추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1979년 4월 1일 이때부터 국립대전현충원의 공사가 시작이 됐다. 그전에는 이거 지을 생각도 안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안중근 의사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없는 사람이 이것의 주인이 될 수 없죠. 주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는 대전
그 현충원에 현판을 쓸 아무 인연이 없다. 그렇게 되겠죠. 현판을 쓸 인연이 없다. 주인도 아니지. 글 잘 쓰는 그런 그 기술자도 아니지. 한글 기술자 아니죠. 여러분도 분명히 인정을 하죠. 인연이 없다.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현판을 안중근 의사가 이미 세상 떠난 지 한참인 사람이 와갖고 여기다가 글 써서 붙여라 한다는 것도 뭐 영혼이 있다 그래도 할 짓도 아니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한 겁니다. 이제는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게 대전 현충원이다. 현충원 그 자체에서도 설명을 하듯이 어떻습니까? 이 현충원은 이 안에 있는 그런 뭐 사람은 아니지만 인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시설은, 전체 시설은 추모시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시설 만드는 자, 시설 만드는 자가 이 시설 안에 있는 자를 추모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설 만드는 자에 이번에 현판 쓰러 불려 나온 안중근 글씨 기술자가 있다. 사실은 가짜다 그랬죠. 컴퓨터 서체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여기에 붙이게 돼서 뜻깊다 그랬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이 글씨 기술자가 와서 썼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안중근 의사는 시설 만드는 자가 되겠죠. 인테리어 업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설을 만들어서 추모한다. 그러면 시설 만드는 자가 안에 들어갈 수 없겠죠. 추모 받을 수 없겠죠. 결국 모셔지는 주체, 이것은 안에 있는 추모 받는 그 존재고, 시설을 만드는 현판을 쓰고 집을 짓고 운영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이쪽은 모시는 주체, 이렇게 됩니다. 원칙이, 이런 그 현충원 이런 데 원칙이 선대가 후대를 추모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에는 당연히 이러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안중근 의사는 대전 현충원에 못 들어갑니다. 신분이 다르니까. 그렇죠. 현판 썼기 때문에 그 현판이 걸려 있는 한 거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죠. 이 대전 현충원의 그 현판은 원래 전두환 대통령의 그 친필로 썼던 것이죠.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진짜다 하는 것이죠. 뭐 원본이다, 진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같은 논리로 전두환 대통령은 여기에 그 현판을 써서 걸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 현충원에
못 들어가는구나. 맞습니다. 못 들어가죠. 아마도 처음에 동작동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 부담 없이 이거 써서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전두환 전 대통령 또 뭐 다른 흔히 그들이 우파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전직 대통령들에게 어디는 안 돼, 뭐는 안 돼 하면서 지금 뭐 칸칸이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온갖 규정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 이런 거 자꾸 박탈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 현충원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놓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규정을 다 그만두더라도 이 모시는 주체는 모셔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는 이 원리, 기본 원리. 이게 대전 현충원에 전두환 대통령이 못 들어가는 그런 원리가 막고 있었다, 가로막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씨가 이 현판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두환 지금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되는데 대전 현충원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되면 대전도 갈 수 있고 동작동도 갈 수 있고 한 건데 하여간 이전에는 대전 갈 수 없었는데 문재인 씨가 길을 열어줬다. 그 대신에 안중근 의사는 지금 가묘가 있죠. 공원에 효창공원에 있는데 설령 유해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대전 현충원은 못 간다. 현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원에 쭉 있으면 되겠다.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은 항상 이런 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안중근 의사 글씨로 교체를 해서 매우 뜻이 깊다 했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 교 이런 거 믿는 사람이 될 거냐. 글씨 못 썼다. 이거 컴퓨터 서체다.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글씨를 집자한 거 아니다. 그러면은 요거 개발할 때 안중근 의사의 육필 글자를 보고 연구했다. 내가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중근 의사의 육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한글본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왜냐하면 진짜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밝혀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제 좀 그쪽이 아닌가 싶은 것이 일제통감부 거기에 있는 첩보 보고서 그걸 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글씨다. 이렇게 계속 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과거에 선대는 이 글씨체를 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글씨 잘 쓰는 사람 이런 말 하지 않았죠. 다만 장부가에 들어있는 기계라든지 뭐 의지라든지 하는 사실 시라는 것이 내용이 중요하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과거의 언론에서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문재인 씨는 갑자기 안중근 의사를 글씨를 예쁘게 쓰는 사람
이렇게 만들면서 그게 안중근 의사 거다 하니까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정은 짓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몇 가지에서 봤듯이 이것과 이것이 맞지 않고 이것과 저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까만 판 이것도 해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한글본 돌아다니는 게 아마 얼핏 보기에는 이 줄무늬 쳐져 있는 바탕에도 있더라. 그것도 봤는데 이 줄무늬 기억합니까? 사법시험 2차 시험 연습용 원고로 그 일제시대 때 쓰던 거 그냥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림동에서 팔고. 그 문서인데 안중근 의사가 한글로 여기다 왜 썼을까? 만약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렇죠. 의문이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우선 일단은 언론인 여러분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거 아예 그냥 특집으로 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십시오. 우리 근대사 한 가지라도 바로잡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씨의 이야기는 몇 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씨는 국민에게 거짓말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니면 일일이 와서 해명을 하고 입증을 하고 다시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판단을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